업체들이 국가에 직접 확률을 신고하고 또 외부기관이 이걸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조작된 경우에는 처벌하고 이익을 몰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다면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재경 전 국회의원님과 함께 현 사행성 사태에 대해서 게임 유저들의 피해 구제와 손해배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1년 초에 터진 메이플 스토리 확률 조작으로 인해 현재 피해를 입은 유저들이 많습니다만 피해를 보상받고 싶지만 개인 유저들이 대형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이기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처지를 호구라든지 동물에 빗대는 자주 섞인 한탄만 하는 상태인데 무슨 현재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 약간이 복잡한 데다가 거의가 게임사 위주로 되어 있고 아직 부분에서도 이런 사유로 판결을 한 사례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확률을 알았다면 사지 아니할 유저들에게 확률을 속여서 판매를 했다면 유저들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게 되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불한 금액 이상을 보상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아이템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과 다른데 사고 파는 매매라고 보아도 될까요? 거래약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해석을 보니까 아이템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유저들은 돈을 내고 사용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사한 사례가 임대차일 것 같은데 계약이니까 기본 원리는 매매를 상정하고 생각을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이템을 거래하면서 이제 무작위로 확률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를 하였는데요. 실제로는 동일한 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작동되었고 그 결과도 이제 불리했다면 유저들이 속인 것이 아닐까요? 사회통념상 상거래에 있어서는 약간의 과장은 허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상대방이 그런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도 기망행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건에서 유저들이 동일한 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구입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또 넥슨이 2018년인가요? 무작위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이번 파동9회 공지문에서도 향후로는 동일한 확률이 부여되도록 수정하겠다 하면서 잘못을 시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했다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이제 넥슨 측에서도 일부를 환불해 주었는데요. 그것을 받고도 이제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구매 금액의 10%인가를 아이템으로 환불했다고 들었는데 법률적으로는 어떤 논리를 적용했는지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를 하면 계약은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어지고 원상회복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칙이거든요. 게임사가 자동차 리콜처럼 게임 전체에서 조그만한 하자이니까 보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오산입니다. 아이템 취득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취소하면 원천 무효가 되어서 일부 배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럼 이제 사기죄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인가요?
유저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유저들에게 무작위 확률로 설명을 해서 과금을 유도해 놓고 실제로는 동일한 확률이 아닌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작동이 되게 했다면 사기죄의 객관적인 요건은 충족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이제 상품 설명을 하는 사람하고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설명과 실제 운용이 다르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사기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회사 운영자도 나도 그 프로그램까지는 내용을 내가 몰랐다 이렇게 발뺌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딜렉트인데 게임의 구상부터 영업까지를 총괄하는 입장이라서 확률 조작을 몰랐다고 변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리니지 환불 사태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 스토리와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망회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운영상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운영 시스템을 폐쇄하고 유저들에게 과금을 환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아이템의 사용권을 부여한 후에 게임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제 폐쇄를 했는데 법률적으로는 이 행위를 계약 해제로 보아야 할 겁니다. 문제는 그 기책 사유가 게임 회사에 있고 유저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도 매입가의 50% 정도 그것도 아이템으로 보상을 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현금으로 전체를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저들의 불만도 과금에 턱없이 부족한 가치를 그것도 현금이 아닌 아이템으로 보상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게임 회사의 결정을 우리가 따라야 하나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는 경우 원칙은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입니다. 아이템 구입에 현금을 지불했으면 반환도 현금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 게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보상을 하는 근거가 뭔지 저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게임사의 일방적인 행포로 보이고 시정되어야 할 겁니다. 네. 게임사는 확률 공개와 피해 보상을 약속하고도 유저들에게 현재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서 향후 사태 추이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소비자보호원 등이 나서서 게임에서 비교해서 경제적으로 약자인 유저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집단소송, 형사고소 등 사법적 해결 방안도 등장할 겁니다. 게임 회사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악순환은 산업 발전 그리고 게임 회사와 유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이를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게임 확률을 공개를 하고 그걸 그대로 지키도록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도 보면 그 내용이 미진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업체들이 국가에 직접 확률을 신고하고 또 외부기관이 이걸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조작된 경우에는 처벌하고 이익을 몰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다면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